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고 한번 내용 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작품은 나이덕의 연두에 울다라는 작품이야. 일단 갈래부터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에 속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색적이야. 사색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조적이야. 자, 선생님 미리 얘기한다면 이 시의 화자는 좀 몸이 안 좋아. 마음도 몸도 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 얘들아? 풀이 죽어 있을 만큼 어둡지. 어두움. 무기력해. 그러다가 우연히 기차 밖에 무엇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연두빛 여름, 연두빛 벼들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생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좀 뭔가 희망적이기도 하고 활기차고, 그죠? 자신의 모습과 아픈 자신의 모습과 뭐를 이루는 거죠, 얘들아? 그렇지. 대조를 이룬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 주제도 미리 알고 가자. 주제는 자, 자연을 보는 거야. 우울한 마음에서 자연을 보고 자연의 생명력을 얻는 거지. 자연의 생명력을 통한 자신의 마음, 내면의 회복, 의지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면 돼. 자,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나이가 있고 몸도 좀 안 좋은 화자가 미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화자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 풍경에 이렇게 연두빛, 여름이 돼 가고 있는 길목에 연두빛의 어떤 생기로움을 보면서 아, 나도 좀 더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저렇게 생그러움과 그런 걸 보면서 또한 아, 나도 저렇게 건강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담는 시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갈게요.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자, 김밥을 먹는데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못하네.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자, 지금 김밥을 먹어. 선생님 김밥 좋아하지만 자, 근데 이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아니죠. 어떻죠?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대. 어떻지 얘들아? 억지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까 선생님 언급했어. 화자는 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야. 투병 중인 화자의 모습인데 막 좋아 보이진 않죠? 어떻게 된다?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야. 그치? 동안에도 밥을만 먹고 있는 거야. 억지로.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화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기차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 기차라는 공간의 의미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기차를 타고 창 너머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얘들아? 연두빛 벼들을 본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기차라는 공간은요,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냐면, 화자가 자신의 어떤 내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야.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공간. 즉,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공간이야. 경험을 하고. 자, 기차 밖에 그 아름다운 연두빛이 오는데 그게 내 눈에 막 들어와. 근데 마치 내 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얘들아? 찔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해. 굉장히 어떻죠? 감각적이죠. 여기는 시각적인 표현이고요. 찔렀다라고 했으니 여기는 촉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표현이죠? 감각적인 표현이다. 이게 기차를 타고 가면은 막 이 속도감이 있잖아. 근데 그 연두 색깔의 그 벼들의 그런 일렁거리는 모습이 막 내 눈에 막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도 밀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모습들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절적은 언제라고요, 얘들아? 네, 여름이야, 여름. 그래서 계절적인, 자, 계절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자, 다시 내용 이어서.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자, 질문했어. 무슨 표현법이지? 서리법이죠? 자, 지금 들판은 굉장히 푸르러. 그죠? 푸른 색깔이란 말이야. 그죠? 생기가 넘친다고. 근데 그 푸르름이 지나쳐서 굉장히 어떻다? 푸르다는 말도 적당치 않을 정도래. 오로지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서로 간의 색깔이 동색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인다? 연두라고 느껴진대요. 연두 색깔이 어떤 얘들아? 초록은 연두 색깔이라는 것도 있죠. 초록도 있지만. 근데 이 초록과 연두는 조금 되게 다르게 느껴진대.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연두빛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어떤 생기로움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게는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는 출렁거림 또는 수건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저 수년한 벼포기들. 자, 우리 어떻게 끝났어? 네, 명사형으로 끝났네요. 명사형으로 종결어미가 끝났어. 자, 그래서 뭘 우리한테 더 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운을 남겨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느낌인 거죠?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우울해. 근데 창가 너머에 있는 그 연두빛 벼들을 보는 거야. 근데 그 연두빛이 나에게 너무나 생기롭게 느껴져. 그래서 굳이 초록이라는 말 말고도 연두라는 표현을 나는 쓰고 싶대. 나와는 어떤 존재죠, 얘들아? 대비되는 존재죠.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아파, 우울해, 무기력해. 근데 연두는 어떻습니까? vs 연두. 그치? 생기롭잖아. 이해 갔죠?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자, 방금까지 생기로운 연두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바깥 풍경은 이렇게 생기로운데, 그런데, 자, 이거 왜 하는 거라고 했어? 시상의 전환이죠. 자, 시에서는 웬만하면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자, 쓰게 될 경우에는, 자, 내용이 장면의 변환. 시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까지는 연두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와 뭐를 이루겠어요? 대조를 이루게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들어보자.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자, 어떻게요?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서리법 사용했어요. 나는 어둡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쵸? 자, 자신의 생기가 없는, 생기 없고 또한 아프고 무기력한 어떤 화자 자신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어두운 것과 뭐가 서로 대조를 이룰까요? 그렇죠. 저 수년한 벼포기들. 벼포기가 바로 뭐죠, 얘들아? 네, 연두죠. 연두빛 벼죠. 그죠? 나와 너무 대조를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자, 이 햇빛이 참 좋긴 한데요. 이 햇빛이 비침으로 해서 내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우울함이 더 나오는 거야. 그죠? 나와 너무 대비를 이루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햇빛은요, 화자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화자를 힘들게 한다. 화자를.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자, 중요한 제일 킬포다 얘들아. 김밥을 4개째 삶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자, 뭐야? 애써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화자는. 근데요, 어때요?
그 자신의 우울했고 슬프고 이런 복받쳤던 저 마음이 연두를 보면서 그리고 햇빛을 쬐면서 내 안에 있던 슬픔이 그 솟구쳐 나왔단 말이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건가? 울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울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감정의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울고 나면 어때요? 막 기분이 풀리잖아.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의 이 울음이라는 건요. 자, 화자가 어땠어요? 계속 무기력하고, 그죠? 슬픔을 느끼고, 이랬던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 자, 바뀌게 되었다라니까. 울음을 통해 어떻게? 자,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최소 조건이래. 뭐가요? 울음이요. 이걸 울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감정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최소의 조건이라도 되는 듯 이라고 했어. 최소의 조건 뭐가요? 울음. 자, 최소의 조건 뭐가 나오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야? 감정. 자, 최소 조건은 되는 듯 이것도 직유법 사용이 된 거죠? 네. 눈의 집처럼 괴는 연두. 자, 눈의 집처럼 연두가 갠데요, 얘들아. 역시 명사형으로 끝났어요? 그쵸? 시행이 명사형으로 끝났다. 이따 명사형으로 끝난 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내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너머로 나는 뭘 보고 있어? 그렇지. 연두를 보고 있잖아, 얘들아.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 자, 긍정적인 의미의 그래예요. 그래. 자,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자, 뭐예요? 지난날,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지닌 연두를 보면서 저 빛은 어떤 빛이야? 그렇지. 연두가 만들어내는 빛이죠. 그 긍정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죠?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자, 그래서 화자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다시 연두처럼 뭐 하고 싶은 거야? 자, 생명력, 즉 활기참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이해 갔습니까?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자, 계절적 배경은 똑같이 언제예요? 여름이죠. 오후를 달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봤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화자의 정서 변화야. 화자의 정서 변화인데요. 화자는요, 기차를 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울해. 그리고 무기력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의 내면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어둡대. 자, 반면에 기차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얘들아? 그쵸. 연두빛 별을 봐요. 너무 활기차. 그쵸? 그걸 보면서 생명력 있고 밝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자는요. 이런 우울한 내면의 마음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잊고 온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며 나도 변하고 싶은데 라고 하며 저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뭐를 울죠? 울음을 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연두처럼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다. 활기차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의지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건 뭐죠? 바로 연두빛 벼가 되는 거고요. 자, 정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그리고 화자가 정서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 그러면 화자가 완전히 마음을 이렇게 생명력을 회복하고 의지를 다지는 건 뭐를 통해서요, 얘들아? 울음을 통해서. 자, 결과는 울음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다?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차라는 공간은 바로 화자의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의 내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또 표현기법 잠깐만 알고 갈게요. 이 시는요 서리법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자, 계속 질문하거든요.
내야는 왜 이리 어둘까? 또 들판은 왜 저리 푸를까요? 서리법 사용했어요. 서리법의 효과는 뭐죠? 네, 의미 강조와 운율감의 형성입니다. 자, 서리법의 효과는 질문의 형식으로 끝나면서 운율과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에서 또 여운의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죠? 그쵸? 시상을 연두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연두 명사형으로 끝났다는 거. 또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또 벼포기들 이런 표현들이 얘들아 명사형으로 끝나면서 자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 또 명사형으로 끝났다. 이 시 또 눈여겨봐야 될 거 뭐죠? 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 자 시각적 이미지에 서로 대조도 있습니다. 자 내면의 어둠 그쵸? 그리고 또 연두 검은색과 초록색의 색채 대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심상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들아 이거 있잖아. 눈동자를 찔렀다. 여기서는 무슨 심상이 되는 걸까? 그치? 촉각적인 심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촉각적인 심상이 된다. 아이고. 이렇게.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시각과 촉각이 적당하게 사용이 되었고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죠 얘들아? 그래요. 여름이 된다. 여름. 여름에 계절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